안녕하십니까. 노진정사의 지호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맑게 개인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제가 무거운 얘기를 했나요? 다들 전화를 또 주셔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는데 그냥 시절 인연이 오는 일이겠거니 보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고 조만간 아마 결정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인연의 어떤 기미를 봐야 할 때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제가 어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실제 그런 사주에 나타나는 게 아니죠. 사주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처럼 이렇게 오는 것이고 사주에 드러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그런 기미를 살펴야 할 세 때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쯤은 이때 정도에는 가서 그 사주나 이런 걸 보고 한번 보시라. 보고 그 전체적인 운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라 라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제 그냥 부모님들이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역술인에게 가서 이름을 지어 오시죠. 장명하는 분들에게.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간단한 그 사주 명식풀이를 아마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어린 시절에는 그 부모의 운이 작동을 하고요. 부모의 운대로 그냥 삽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본인의 운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본인의 운이 작동을 하려면 적어도 12살 이후 정도는 돼야 됩니다. 10살 근처까지는 가야 그 운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15살 정도에는 한 번쯤 사주를 보실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15살이 되면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 진로에서 초기에 어떤 갈래를 잡히는 시기가 그때인데 어느 고등학교를 갈 것인가가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저는 그냥 학교를 대학원, 석박사, 그리고 다시 또 학부를 또 몇 가지를 했기 때문에 여러 번 가방끈만 이어서 길게 잡았던 사람인데 저는 학교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다, 학력이 얼마다 보다 정말 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거든요. 어떠한 정신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때문에 인문계다 실업계다 이런 부분들보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인문계 나와서 배울 일 없는 상황으로 흘러갈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실업계 갈 사람이 아니라면 당연하게 힘들더라도 인문계를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실업계가 편하다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 일찍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특수한 기능직을 선택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굳이
4년제 학교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나 그 직업의 어떤 그 특성이 일찍 펼쳐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찍 그 운을 잡아야 되는 사람들.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오히려 인생이 자꾸 이렇게 우리 단추 잘못 끼운 것처럼 묘하게 어긋나는 케이스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보통 아이들 당사자는 뭐 그걸 결정할 수 없을 테고 부모가 그런 부분들을 좀 진로 적성이나 이런 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아이가 뭐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야 될지 아니면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야 될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30 무렵입니다. 30 무렵이 되면 보통 이제 장가를 가게 되겠죠. 시집 장가를 가게 됩니다. 자, 그때는 이제 배우자 운이 작동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판도가 또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에 보는 어떤 운은 서로의 이제 결혼과 관련한 운세를 보게 되겠죠. 근데 이게 운이라기보다는 사실 저는 그거를 집안으로 봅니다. 옛날 어른들이 집안 보고 그 혼사 치렀다라는 얘기가 뭐 사람이 중요하지 무슨 가문이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가문이 아니라 그 집안의 가족 정서를 살피는 일입니다. 뭐 양반이다 아니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가족 환경, 어떤 형제 소열에서 자라났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여기 사주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생에서 말 그대로 중요한 어떤 변곡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30 정도에는 아마 그 가족, 내가 태어나서 부모 밑에서 성장을 하다가 홀로 이제 독립해야 될 어떤 시점쯤에 나의 가족을 형성하는, 그러면 이제 어떠한 가족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어떤 운이 펼쳐지게 할 것인가를 살피는 것이 이제 30쯤입니다. 자, 그리고 15년 뒤 45 정도가 됩니다. 자, 이 45이 되면 남자든 여자든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게 되겠죠. 보통 이제 그때쯤 되면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어떤 일을 하든 한 분야에 거의 이제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인데, 유흥은 요 무렵을 인생의 후반기 과제를 시작을 해야 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뜬금없이 왜 유흥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45살 정도가 되면 우리는 다시 오늘 시작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낯선 이야기죠. 우리 화살이 이렇게 한 바퀴 탁 쏘아지면 바로 끝까지 가서 관역에 박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한번 쏘아지면 끝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관찰해 보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가 있습니다. 40년 주기, 20년 주기, 15년 주기 이렇게 해서 20년 전에 시작됐던 운이 새로, 그래서 마치 그 교육학에서 보면 이렇게 같은 거를 똑같이 가르치지만 그 이전보다 약간 수준 높은 고구단에서 뭐 덧셈 뺄셈, 덧셈 뺄셈에서 고구단으로 가고 고구단에서 분수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조금씩 상향된 어떤 그 삶의 궤적을 만들게 되는데, 상향이 됐다 하더라도 그 삶의 전체적인 모티베이션, 동기나 안 그러면 그 삶의 전체적인 이 포맷은 비슷하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푸틴, 한 민족의 어떤 운명이 비슷한 순환을 겪게 된다는 것과, 개인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환경에 다시 한번 놓이면서 거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기회가 주어지는 게 한 40대에서 45세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 되면 이제 또다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와 같이 새로운 출발을 만들게 되는데, 다만 한 가지, 40대 중반 이후가 되면, 어려서는 이제 부모의 영향이라는 부분을 받습니다. 근데 40대 중반 이후에는 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으로부터 받아오는 것을 쓰는 것이 전반기 과제, 즉 가족 숙제를, 가족 안에서 만들어진 숙제를 하는 것이 전반기 과제라면, 후반기 과제는 이제 나의 개인적인 숙제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성화, 융이 이야기하는 개성화라는 단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요게 여성의 갱년기 시점하고 비슷하게 물리면서 여성들이 가족 안에서 그 양육자의 역할, 그다음에 또 여성에게 적용되어지는, 기대되어지는 어떤 그런 주부의 역할, 이런 부분들로부터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개인적인 내면의 숙제를 고민하기 시작을 하면서 갈등이 이제 많이 일어나죠. 그게 인생의 후반기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나를 온전하게 찾고자 하는 시도들이 그때 일어납니다. 자, 그때 4주에 펼쳐진 프로그램을 한 번쯤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4주를 봐야 되지, 나이 먹고 무슨 4주를 봐, 40 이후에 무슨 4주를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때 되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와 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때 되면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허와 실이라고 하는 어떤 그 평가서, 분석 평가서가 이게 명확치가 않거든요. 그게 어떤 인연으로 나에게 왔으면 나를 왜 그리로 끌고 왔는지에 대해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실제 내가 이 가족 안에서 무슨 역할이 주어져서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명확치 않다가 그때쯤 되면 이제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0대에 한번 그 사주명리를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5, 60대가 되면 이제 건강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사주를 푸실 게 아니라 병원 가시면 됩니다. 병원 가시고 평소에 건강관리 잘 하시면 되고, 보통 이제 50대, 60대가 되면 자녀 문제, 본인 문제가 아니라 자녀 문제를 가지고 한 번씩 오시죠. 요즘 같으면 이제 우리 애들이 언제 결혼하느냐, 이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오시게 되는데, 그건 자녀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니까 내 개인적인 그 사주 명식을 물어오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인생의 셋대, 첫째, 내 인생의 출발선이라고 하는 부분. 물론 이제 15살짜리, 16살짜리 친구들이 사주 보러 올 일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물러온다 하더라도, 처음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써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게 이제 15살에 한번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30살에 내 배우자와 함께 나의 새로운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45살에 이제 내가 한 생애를 쭉 걸어오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궁극적으로 내가 후반기 과제라는 부분을 어떻게 설정하고 해결해야 될지를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제가 어제 드렸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제가 어제 이제 저에게 다녀가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분도 이제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렇다 보니까, 꼭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 서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유니폼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니폼. 공무원의 유니폼을 입든, 아니면 일반, 그냥 요즘 같으면 이제 대기업도 공무원에 지원해서 정무보다 낫죠. 그래서 대기업의 유니폼을 입든, 아니면 총칼을 들고 있는 국방부 유니폼을 입든, 유니폼을 입어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유니폼을 입어야 되는 친구들이 그 유니폼이 도래하는 시기가 딱 18, 20, 요 무렵에 이렇게 결정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22살 이렇게. 그러니까 20살 근처에서 이렇게 딱 결정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보통 이제 19에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4년을 마치면 24살 아닙니까? 23살, 24살. 남자들 같은 경우에 군대 2년 갔다 와야 되죠. 26. 그때 되면 이 운은 지나가고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입고 싶은 유니폼이 아니에요. 이미 버스가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나는 그 유니폼을 구하긴 하지만 약간 유사한 형태의 짝퉁을 이제 구하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40대 이후가 되어서야 다시 그 유니폼에 대한 갈망을 또 느끼기 시작을 하는 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 40대 이후에 내가 입는 유니폼은 20대 때 필요한 유니폼하고는 또 달라집니다. 20대 때는 말 그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도구로서, 즉 수단으로서 유니폼이 되지만 40대 이후에는 정신적인 유니폼으로 이게 변해버리거든요. 자, 그런 친구들에게 대학을 가라. 요즘 원하면 대학은 언제든 갈 수 있죠.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관건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강 이남 대학들 중에 소수 몇몇 과를 제외하고 다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대학 교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가르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취업에 관한 문제로 가버리면 다 이게 시원치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취업의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시점에 정확하게 그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20살 근처에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으려면 그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주어지는 라이센스가 아니겠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주어지는 라이센스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짧은 기간 안에 내가 줄 수 있는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그 도구를 활용해서 인생을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도구가 훌륭하고 유니폼이 괜찮으면 굳이 4년제 나왔다라고 4년제 나온 것을 부러워하거나 4년제 나왔다고 그것을 자랑할 만한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죠. 그래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15살 그리고 30살 이 두 때에는 한번
번쯤 의무적으로라도 좀 보라고 하고 싶어요. 제 입장에서 안타까운 그런 케이스들을 너무 자주 만나는 또 특히 대학 진학을 이 사람이 어떤 그 진로 혹은 어떤 명운의 그 명식이 펼쳐져 있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뭐 그때 내키는 어떤 과나 그때 유행하는 과를 선택하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안타깝게 그 시기를 지나치거나 아니면 보석을 어긋나게 놓는 그런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깨어있을 때 세상과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일에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더라고 하면 일기예보라도 꼭 필요한 시점에는 한 번씩 보시라. 지금 내가 우산을 들어야 할 때인지 아니면 가방을 메고 소풍을 가야 될 때인지 생각해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는 시간이 오전에 이렇게 올리다가 조금 늦어졌죠. 제가 있는 무진정사에는 이 인터넷이 없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가 되는 저희 시내에 있는 상담센터로 가서 제가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아침 일찍, 뭐 일찍은 아니지만 하여튼 교통 체증이 풀리는 대로 이제 이렇게 나가서 올렸는데, 이 무진정사에서도 오전에 조금씩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될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점심 무렵 근처에 올려드리는 것을 지금 한번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오전에 올려드려도 그러니까 한 10분 내외, 한 20분 내외 정도가 이제 오전에 보시는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천천히 이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회수를 보니까 2번씩 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간을 조금 한번 조절을 해서 점심 무렵이나 그렇지 않으면 오후 무렵 정도에 한번 올려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오후 무렵은 또 제가 이것저것 다니거나 뭐 그러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점심 무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 업로드하는 시간 자체가 조금 변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바라시는 모든 것들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